제품은 도요타 86 와일드 바디킷인 로켓버니라는 바디킷 회사인데, 지금 저도 도요타 86 차량에 이 로켓버니 풀 바디킷을 주문을 한 것은 지금 저도 처음이라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 건데, 포장이 이렇게 되어 온다. 로켓버니 바디킷에서 이제 좀 명품으로 쳐지는 제품이긴 한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따로따로 포장이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막 포장돼 있는 것끼리 또 움직이지 말라고 테이핑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이걸 지금 다 뜯어야 돼요. 지금 박스를 다 뜯었습니다. 제품을 볼 건데, 와, 개수가 엄청 많네요. 한번 나열을 해보고 제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에서 날라온, 지금 3주 걸려서 날라온 로켓번이라는 바디킷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아까 박스에서 꺼낸 제품입니다. 지금 프론트 범퍼, 좌우 휀다 오버핸다 킷, 그리고 사이드, 그리고 뒤에 오버핸다 킷, 그리고 뒤에 디퓨저, 그리고 스포일러, 이렇게까지가 로켓번이 지금 풀킷이에요. 좀 더 잘 보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바디킷 나열해 놓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잘 보이게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밑에 보이는 게 지금 도요타 86 로켓버니 풀킷입니다. 지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와, 위에서 보면 개수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풀바디킷. 저걸 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로켓버니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디킷 회사 중에서도 이제 장착할 때 단차가 순정만큼 잘 맞다고 해서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액이 좀 다른 제조회사들에 비해서 좀 금액이 비싸죠. 멋있습니다. 장착 후에 저 도요타 86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지금 보이시는 저 하얀 차량에 이제 이 바디킷이 전부 장착될 예정입니다. 로켓번이 박스 열어봤을 때 가장 독특했던 점은 이거예요. 로켓번이에서 이제 정품 스티커랑 차량 키거리를 이렇게 증정을 하네요. 바디킷을 산 사람만 있는 건가? 그래야 이게 좀 희소 가치성이 있는 건데,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팔진 않겠죠? 지금 박스 포장을 뜯고 나서 이제 정리하면서 본 건데,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또 발견을 했어요. 제조회사 자체에서 장착할 때 편하라고, 여기 보시면 차량 단차 맞출 때 편하라고 양면 테이프가 아예 애초에 붙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디테일적인 부분이네요. 도요타 86 지금 로켓버니라는 오버핸다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핸다를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프론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순정 휀다 라인을 이 라인에 맞춰서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정 휀다에 이걸 덧붙이는 방식인데, 이게 안쪽으로 순정 휀다면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낮아졌을 경우에도 간섭이 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커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착이 됐을 때 타이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범프를 맞아도 이 안에 휀다 부분을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깔끔하게 작업하려면 작업자의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이 오버 휀다를 장착하기 위해서 지금 순정 휀다 부분을 커팅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전부 그려 놓고 커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정 휀다 부분을 커팅을 하고 나면
이 휀다 부분 지금 이게 커팅이 된 부분인데 이 면 처리를 한번 이렇게 다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녹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이머나 이제 도장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녹이 안 나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코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로켓번이 장착할 때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순정 이제 프레임 쪽 부분인데, 이 부분을 커팅을 안 하면, 잘라내지 않으면 이 바퀴가 각도가 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 때문에 바퀴가 닿아서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로켓버니 같은 경우에는 장착할 때 이 차대 안쪽으로 말리는 높이에 맞춰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쪽 차대랑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라인이 똑같이 맞도록 커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커팅하고 난 후에 보면 표면도 지금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자체를 고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볼트 나사선들을 이제 압입을 해줘야 되는데, 압입을 하기 전에 일단 피팅을 다 맞춰 놓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 나사선을 압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이 단차가 약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어느 구간씩 하나씩 나사선을 심으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야 이 핏 자체가 이동을 안 하고 이게 장착이 됐을 때 단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나사선의 위치만 처음에는 이제 드릴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팝너트라는 건 이제 그 후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팝너트 장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압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팝너트 건이라 그러는데 이건 특수 공구예요. 그래갖고 나사선을 심어주는 부품인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장착이 됐냐면, 지금 보시면 안쪽에 보이시죠? 이게 순정처럼 이렇게 나사선을 만들어주는 공구예요. 이렇게 장착을 해야 탈부착이 편하고 경정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남은 바디킷인데, 지금 원래 바디킷 장착할 때 이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위치를 잡는데 좀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전부 다 구멍을 미리 뚫어놨죠. 이게 된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면은 구멍 센터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제 패션 볼트나 아니면 이제 큰 머리 볼트라 그러는데, 그런 볼트를 꼈을 때 바디킷 자체에 간섭이 나서 저 볼트 자리 있는 쪽이 간섭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디킷이 크랙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지금 순정 휀다 부분인데, 지금 도요타 86도 그렇지만 모든 차종들이 그래요. 뒤쪽 휀다 같은 경우에는 철판이 두 장으로 돼 있어서 지금 요 라인들을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저 휀다 부분을 커팅하고 나서 장착될 부분이에요. 대부분 오버핸다 뒤쪽 붙일 때 이 그 주유구가 있는 쪽이 장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그 휀다 자르는 부분을 설명을 아까 해드렸고,
이제 휀다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쪽 부분이 판넬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바깥쪽 판넬을 잘라내고 안쪽 판넬을 커팅해서 접어서 이제 용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버 휀다 자체가 제작될 때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금액은 지불은 하는데 금액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고 난 뒤에 이 커팅된 부분을 이제 먼저 뜯는 게 중요한데요.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뜯으면 뜯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보시면 본드가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이 본드 자체를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용접을 할 때 이제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렇게 본드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시는 부분, 이 부분들을 잘라줘야 위로 접을 수가 있거든요. 커팅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을 더 올려줘야 돼요. 하나씩. Ripples fade away. Human hearts on delicate. Those battle stars remain. Can't let go of the one thing I wanted most. Chasing echoes of your ghost. Can't let go. 지금 커팅이랑 휀다 쪽으로 붙이는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안쪽 면을 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쫙 붙어있죠? 아까 이제 보신 부분이 용접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용접하고 나서 그 삐져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을 커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이언 처리로 이제 방청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실리콘을 바를 예정이에요. 실리콘을 발라줘야 이제 소음적인 거나 이 안쪽으로 모래나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버핸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네, 마무리 실리콘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실리콘 작업은 안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청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덮어줍니다. 이러고 나서 하루 정도를 말려야 돼요. 그래야 좀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로켓번이 앞쪽에 LED가 들어가는데 방향지시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방향지시등을 켜놓고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찾는 건데, 방향지시등을 켜놓으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에 이제 방향지시등 LED 테일램프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밑에 쪽에 있네요. 지금 이제 메인 선 이제 ACC랑 12V 들어오는 데랑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야 되는데, A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세서리라 그래갖고 키 온이 들어갔을 때만 전원이 들어오는데 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V는 이제 상시로 들어와야 돼서 지금 차량은 키 온 상태고요. 지금 이쪽 라인 거는 지금 이쪽은 키 오프를 해도 지금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라인이고, 지금 얘 두 개는 키 온을 해야만 전기가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ACC를 꽂고 이쪽에 12V 쪽 전기를 꽂으면 되죠.
LED 지금 테일램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얘가 이제 테일램프랑 방향등 역할을 하는 애인데,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 지금 배선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등이랑 방향 지시등이랑 이렇게 켜져 있어요. 지금 작업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86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D라는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하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차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금액대가 비싼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린 차종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에 지금 장착된 바디킷 같은 경우에는 로켓번이라는 이제 좀 명품, 바디킷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디킷을 장착을 한 건데, 한국에서 장착을 할 때는 특이점이라고 하면 모든 제품 자체가 이제 볼트온 방식으로 탈부착이 되게끔 장착을 해야만 구조 변경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구조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인증해야 되는 자가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꼭 인지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고로 인해서 지금 바디킷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요타 86은 순정 부품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뭐 순정 헤드라이터 하나 198만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앞부분이 사고가 조금만 나도 이게 차 부품 전체적인 금액을 합산하면 차량 전송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들에서는 대부분 86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은 전손 처리를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순정 부품보다 이제 사제 부품 애프터 제품들이 금액이 더 싸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할 때 지금 애프터 제품으로 전부 다 교환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킷 하면 사람들이 약간 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켓번이라는 지금 이 풀킷의 금액이 489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489만 원에 이 오버핸다가 된 거에 맞춰서 휠을 또 바꿔야 되고, 장착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498만 원에 200만 원이라는 비용, 그리고 휠 비용, 그리고 도장 비용까지 다 하면 차량 한 대 외관을 예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지출로 나가야 되는 비용 자체가 한 1000만 원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펜다 부분을 커팅을 해서 순정 차대처럼 작업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이제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정 차대처럼 잘라서 순정 차대처럼 이제 용접을 하고 가공을 하고 또 갈아내고, 이런 공정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순정처럼 작업을 해야 나중에 이제 차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부식이나 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꼭 알고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론트 쪽 바디킷을 장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오버 휀다를 장착하기 위해서 순정 부품을 커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오버 휀다 사이즈에 맞는 휠이랑 그 허브 스페이스, 그리고 그걸 잘 선택한 후에 이쪽 안쪽에 있는 차대 프레임 쪽 자체를 커팅을 해야지만 이게 바퀴의 조향이 움직일 때 차체나 프론트 범퍼 쪽에 이제 간섭이 나는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장착을 하면, 그냥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장착을 하면 조향이 돌아갈 때 무조건 단차 때문에 간섭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설명을 해드리면, 뒤쪽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커팅하고 방청하고 이제 그 위에 실리콘을 덮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도장을 할 때 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탈거를 한 후에 그 위에 이제 또 프라이머라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스 칠, 그 다음 클리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야 차체에 녹이 번지지 않아서, 그래야 이제 순정 차량처럼 차량을 관리하시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 전체로 녹이 안에서부터 번지기 때문에 차대가 녹이 나서 차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킷을 장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단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음새적인 부분들인데, 이음새적인 부분들 단차가 순정처럼 딱 붙여서 작업을 해야 차주도 그렇고 작업자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업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이게 붙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차를 다 딱 붙게끔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디킷 작업은 꼭 많이 해보거나 이제 FM적으로 정석적으로 작업을 하는 곳에서 장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로켓버니 바디킷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도장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차량 보면 이게 뭐 이쁘다는 느낌은 못 받는데, 이게 도장이 완료가 된 후에는 차량이 지나갈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시선을 빼앗길 정도의 이제 멋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그냥 몰고 가게? 레카 부를 거야. 왜 앉아? 레카 부르러 가야지. 구조 변경 완료될 때까지 차량 주행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기어를 왜 넣어 씨야. 샵은 가야지.